약간 이쪽으로 한 칸씩 가겠습니다. 네. 보건의료위원회를 맡아 수고해주신 김의원 위원장께서 그동안의 경과 및 취지 등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경산노위 보건의료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서울대 김민입니다. 저희 보건의료위원회가 지난 1년간 보건의료 인력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논의를 해왔습니다. 안타깝게도 마지막 순간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그렇지만 그간의 논의를 그냥 사장시킬 수 없어서 공익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논의했던 결과를 국민들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보도자료에 있는 공익위원 공고문의 서문 본문을 말씀을 드리고 각 공고문의 각 파트는 공고문 작성을 담당하신 공익위원들께서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 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읽겠습니다. 지난 2019년 10월 31일 발족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보건의료위원회는 노사정 대화를 통해 보건의료 인력의 부족과 지역별 불균등 분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보건의료 인력 부족으로 인해 국민들은 필수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의료사고를 당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보건의료 노동자의 노동 환경은 나날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골든타임을 다투는 중증 응급 환자가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 거리를 떠도는 것도 병원은 퇴원 문화도 모두 근본적인 이유는 보건의료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보건의료위원회는 이 같은 보건의료 인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건의료 인력의 양성과 배치, 활용, 두 번째로 고용친화적 노동 환경의 조성, 세 번째는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적정한 보상에 관한 논의를 해왔습니다. 부족한 보건의료 인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노동 환경의 개선과 함께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국민들에게 필수 의료 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늘어난 인력을 고르게 배치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이 같은 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보건의료 인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데 노사정은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는 코로나19의 와중에도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지난 1년 동안 전체 회의 13회, 간사단 회의 5회, 공익위원 회의 5회, 그리고 수차례에 걸쳐서 비공식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8월 13일 합의문 초안을 마련하였고 9월 17일에 노사정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합의문을 도출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마지막 순간에 노사정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된 배경에는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 정책을 발표했는데 의사협회가 이에 반대해서 파업을 한 것이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9월 17일 최종 합의문을 도출한 다음에 10월 8일 13차 전체 회의에서 정부는 의사인력 확충 문제를 정부와 의사협회의 협의체, 의정협의체에서 다루기로 했기 때문에 경사노위에서 논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선회를 했고 경영계도 의정협의체 논의가 우선이라 경사노위의 논의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선회하였습니다. 경사노위는 대통령 소속의 사회적 합의기구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정부와 경영계가 논의에 참여하게 할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보건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려던 경산노위 보건의료위원회의 노력은 무산되었습니다. 보건의료 인력의 부족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올겨울 코로나19의 재유행의 위험성이 높지만 코로나19 중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은 여전히 부족하고 코로나19 진료로 인해 중증 응급 환자를 포함한 일반 환자에 대한 진료도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지 필수 의료 서비스를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건의료 노동자의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보건의료 인력은 확충되어야 합니다. 보건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나아가 우리 보건의료 체계의 지속 가능성도 심각하게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이에 경사노위 보건의료위원회 공익위원은 비록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그동안의 논의 결과를 공익위원 공고문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공익위원회 공고를 기초로 해서 노사정이 보건의료 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에 다시 나서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또한 정부와 국회는 공익위원 공고를 바탕으로 보건의료 인력 관련 법을 재개정하고 인력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0년 10월 27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보건의료위원회 공익위원 이상입니다. 이어서 그 본문을 각 파트별로 담당하신 공익위원들께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건의료 인력의 양성 배치 및 활용이고 연세대학교의 정영성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보건의료 인력 양성 배치 및 활용 관련입니다. 우선 보건의료 인력 확충 및 양성입니다. 보건의료 인력 양성은 인구 대비 보건의료 인력 수준을 기본으로 하여 인구 사회 경제적 환경과 질병 구조의 변화, 소득 수준의 변화, 의료 서비스 수요의 다양화 및 고급화 등의 수요 측면과 노동 시장의 변화, 보건의료인 면허 및 수련제도의 개혁, 의료기술의 발달 등의 공급 측면 등을 고려해서 중장기 적정 인력 수준의 달성을 목표로 해야 할 것입니다. 의사인력 확충 관련입니다. 노사정은 부족한 의사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현재 인구 1000명당 2.4명인 임상의사 수를 2040년까지 OECD 평균인 현재의 평균인 3.5명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2022년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늘려가야 합니다. 의사 정원 부족은 전공의 수련 시간의 단축, 감염병 대응 등 필수 의료를 위한 의사인력의 수요 증가, 진료의 질 제고를 위한 충분한 환자 진료 시간 확보에 대한 요구 등에 기인한 바 이 같은 요인의 변화의 추이를 반영하여 향후 의과대학 정원을 조정해 나가야 합니다. 정부는 부처 간 업무 협의를 거쳐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등의 입학 정원 확대를 위한 연도별 증원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며 노동계와 경영계는 인력의 양성 및 배치에 협조해야 합니다. 간호인력 확충 관련입니다. 노사정은 고령화로 인한 간호인력 수요의 증가와 간호사의 역할 확대에 따른 임상 현장 간호사 인력의 만성적인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인구 1000명당 3.8명인 임상 간호사 수를 2030년까지 OECD 평균인 7.0명 이상이 되도록 2022년부터 간호대학 입학 정원을 늘려가야 합니다. 정부는 지역별 수요를 고려하여 2022년 간호대학 입학 정원을 늘리는 동시에 유휴 간호인력의 재취업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여 재교육을 통해 현장 적응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노동계는 신규 인력들이 현장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적극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경영계는 적정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고용 인원을 늘리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보건의료 인력의 지역별, 분야별 배치 활용 관련입니다. 노사정은 의사인력의 지역별, 전공별 불균형 문제가 심각함을 인식하고 지역별, 전문 과목별 중장기 의사인력 취급 수계를 기반으로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의료 강화, 전문 과목별 불균형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노사정은 지역인재 선발 의무 비율을 설정하여 지역인재 전형 선발 인원을 졸업 후 전공의 수련 또한 해당 지역에서 받도록 하며 향후 해당 지역에서의 근무 가능성을 높이고 지역인재 전형 선발 인원의 일정 비율을 공중보건 장학제도를 통해 취약지역에서 의무 복무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지역인재 전형 대상을 간호대학에서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노사정은 간호인력의 지역별, 의료기관 종별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 건강보험, 간호관리료 채등제의 가산 및 감산의 폭을 넓히고 감산 등급을 추가 확대하는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정부는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미신고 기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간호관리료를 삭감하여 최저등급을 적용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이들 병상이 유지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경영계는 모든 의료기관이 간호인력 현황을 신고하도록 독려하고 배치 기준의 준수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노동계는 강화된 배치 기준 하에서 양질의 국민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다음은 보건의료 인력의 협업체계 구축 관련입니다.
노사정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및 의료비 급증에 대비하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보건의료 인력 협업 체계를 조속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다음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보건의료 인력 정책 추진 체계 마련 관련입니다. 노사정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의사와 간호사를 포함한 여러 보건의료 인력의 기획과 양성, 활용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인 논의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 인력 지원법에 의해 설치된 보건의료 인력 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건의료 인력의 정원 조정, 교육 수련 체계 및 협업 체계 구축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신 인력 확충을 전제로 해서 보건의료 인력들이 조금 더 안전한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고용 친화적인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한 5가지 공고안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장시간 노동 개선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보건의료 영역은 24시간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그 특수성이 있음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 상시적인 연장근로나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휴게 시간조차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휴가 역시도 사용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이 장시간 노동 관행을 초래하고 있고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째로 정부는 법정 근로시간 준수 여부 그리고 연장 근로에 따른 보상 지급 여부에 대한 관리 감독을 더욱 강화해 주시기를 공고드립니다. 경영계는 연장 근로 최소화를 위해서 현장에서의 노동 과정을 개선하고 그리고 불가피하게 연장 근로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는 수당이나 보상 휴가 등을 제대로 지급해야 하고 그리고 근무 시간 중에 휴게 시간을 보장하며 그리고 법상 보장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방안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어 더불어서 노사정은 보건의료 업종의 장시간 노동하는 개선을 위해서 현재 지금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특례 조항에 보건업종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조항에서는 노사 합의가 있으면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근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방안을 강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착수해 주시기를 공고드립니다. 두 번째 방안은 교대근무제 개선입니다. 다른 제조업의 교대제와 달리 보건의료 업종에서는 주로는 4조 3교대 형태로 근무를 하고 있으나 잦은 변동 사항들 때문에 굉장히 불규칙하게 교대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동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조차도 좀 박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력 충원을 전제로 교대 근무제에 대한 개편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근무 조별, 인력 편성 수준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것을 전제로 해서 현행 교대 근무제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시범 사업을 실시할 것을 공고드립니다. 그리고 노사 역시도 당사자로서 고용 친화적인 교대 근무제 마련을 위해서 협력할 것을 공고드립니다. 세 번째는 야간 노동에 관한 것입니다. 필수 불가결한 야간 노동이 보건의료 업종에서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부는 2019년에 간호인력 야간 근무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발표 이후에 이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은 그렇게 강화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모니터링 강화하고 이행 촉진 방안을 마련할 것을 공고드립니다. 그리고 노사 역시도 현장에서 이 가이드라인 내용이 지켜질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를 전제로 앞으로 더 야간 노동에 대한 규율 수준 그리고 야간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의 수준을 더욱더 높이기 위해서 현행 제정된 야간 근무 가이드라인 내용을 조금 더 수정 보완하기 위한 논의를 착수하실 것을 공고드립니다. 네 번째는 모성보호와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휴가 휴직제도 활성화 방안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법과 노사가 맺은 단체 협약에서 임신, 출산, 육아, 돌봄 등과 같은 그 가족 책임을 위한 보호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주어진 권리조차도 제대로 활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경영계는 노동자들이 부담 없이 휴가휴직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결혼일 경우에 대체 인력을 미리 확보 배치해서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할 것을 공고드리고요. 그리고 그 제도 사용에 따른 불이익 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실 것을 공고드립니다. 그리고 노동계 역시 모성보호를 위한 휴가휴직 제도를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정부는 법률로 보장된 모성보호 제도 활용 실태 조사를 적어도 보건의료 업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해서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면 그 원인이 무엇이고 활성화 방안이 무엇인지를 모색해 주실 것을 공고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성이 다수인 사업장인 보건의료 업종은 80%가 여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특히 임신, 출산, 육아, 돌봄 등에 따라서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결혼 인력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를 감안해서 정원을 책정하는 모성 정원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 노사정이 함께 논의에 나서 주실 것을 공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과 같은 인권보호 방안입니다. 태움 문화가 많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었는데요. 이런 문화를 개선해내기 위해서 정부는 의료기관 내 반인권 행태에 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원인서부터 확인을 해서 개선 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공고드리고요. 경영계 역시도 피해자 보호 조치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노동계 역시도 상호 존중과 배려를 현장에서 실행해서 협력적인 조직 문화를 형성하도록 노력하실 것을 공고드립니다. 예, 다음은 보건의료 인력 지원법,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적정 보상 마련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보건의료 인력 지원법에 의한 적정 보상 체계 마련입니다. 정부는 보건의료 인력 지원법에 규정된 실태 조사와 종합계획 수립에 보건의료 인력 적정 보상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는 보건의료 인력의 적정 양성, 활용 및 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의료 인력 지원법에 의하여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야 합니다. 다음은 인건비 관련 건강보험수가 정책의 실효성 확보 관련입니다. 노사정은 보건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되는 수가 인상 정책이 보건의료 인력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합니다. 정부는 노동환경 개선이나 처우 개선을 위한 수가가 임금 인상이나 노동환경 개선에 직접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준비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목적 외 사용 시에는 환수 조치해야 합니다. 다음은 불합리한 임금 격차 완화 및 적정 노동가치 보상 방안 마련 관련입니다. 보건의료 인력의 임금 및 보상 체계가 불합리한 직종 간 및 직종 내 격차를 해소하고 기술, 노력, 책임, 작업 조건 등을 기준으로 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 공정한 임금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우선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한 임금 체계의 개편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권고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자단과의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분은 손을 들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이크. 지금 정부랑 전략제가 이탈을 했거든요. 노동계의 입장은 어떤지, 정부에는 뭐 권고안 내가 참여를 하지 않았는지, 현재 노동계 입장은 어떤지 그런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자리는 저희가 원래 10월 31일까지 활동을 하기로 위원회가 활동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의사 파업으로 인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위원회 활동 기간을 연장해서 합의할 건지에 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논의 과정에서 노동계는 찬성을 했는데 경영계가 반대하고 정부는
의제를 축소해서 논의하면 참여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고, 그 결과 그 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연장해서 논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역시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요. 그 말씀은 왜 드리냐면 노동계는 이 내용의 상당 부분에 동의를 했고, 이것을 어떤 형태로든지 사회적 합의를 공산주의 보건의료위원회를 통해서 도출을 하자는 입장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질문하세요. 만약에 9월 4일에 의정 협의체를 구성하는 합의가 없었다면 지금 발표해 주신 공고문대로 합의문이 발표될 수 있었던 상황인 건지가 궁금하고요. 이 공고문을 보면 각각의 과제별로 구체적인 실행 시점도 공고를 해주셨던데 그 시점도 이제 마찬가지로 합의가 되어 있었던 건지 이게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지금 이제 보건 의료 인력과 관련한 것들이 이제 공고 내용이 집중되어 있는데 공공병원 인프라 문제에 있어서도 혹시 경사노위로 논의된 것이 있거나 공고로서 고려된 것이 있었었는지가 궁금합니다. 가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그 의사 파업 이전의 상황은 최종 합의문을 바탕으로 해서 그 노사정의 의견을 수렴한 그 최종 합의안 초안을 만드는 데까지 진전이 됐었기 때문에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상당히 있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두 번째 질문하신 부분은 지금 현재 공익위원 공고문 안에 포함된 실행 시점들이 최종 합의문에도 포함되었었느냐에 관한 부분인데요. 일부는 포함되어 있었고 일부는 애초 공익위원 안에서만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 논의 과정에서 빠진 것도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그 시점은 의사 인력과 간호사 인력의 목표 수준을 정하고 그 목표 수준을 달성하는 시점을 명시한 것인데 이 부분은 노사정 의견을 반영한 최종 합의문 초안에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공공병원과 관련된 문제는 합의문 초안에 그 의사 인력의 분포 개선 부분에서 그 배출된 그러니까 의사 인력을 확충돼서 배출된 인력이 그 지역 간 의료 격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취약지에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과 연계해서 함께 추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형태로 지금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연합. 연합뉴스 이용재 기자입니다. 이제 경영계가 제시했다고 하는 의견, 즉 의정협의체가 우선이라고 하는 논리도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데 제가 알기로 아직 의정협의체가 구성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 시점에 이 합의 공고문을 발표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굳이 이 시점에 발표를 했다면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만 의대 정원 확대를 원점에서 재논의한다는 그 의정 합의에 대한 나름의 어떤 평가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도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굳이 이 시점이라고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위원회는 1년의 활동 기한을 가지고 애초에 시작을 했고 이번 10월 말에 활동을 종료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사 파업이라고 하는 좀 예기치 못한 사태가 발생했고, 그러면 저희 위원회가 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연장해서 해가면서 새로운 상황에 맞는 합의문을 도출할 것인가, 아니면 위원회 활동을 연장하더라도 합의에 이르기 어렵기 때문에 위원회 활동을 중단해야 되는가에 관한 보건의료위원회 내부의 논의가 있었고, 거기에 경영계의 반대, 그다음에 정부가 의제를 축소해서 논의하자고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위원회 활동을 연장하는 데 합의하지 못했고, 그 결과 위원회 활동을 종료하게 되었고, 위원회 활동을 종료하면서 그간의 논의를 그냥
타당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간 논의했던 결과를 공익위원 공고문이라고 하는 형태로 발표하기로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의정협의체의 논의가 있는데 굳이 경산의 보건의료위원회에서 이 논의를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산의 보건의료위원회는 작년 10월 말에 출범을 해서 보건의료 인력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난 1년간 노사정이 논의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의정협의체보다 그 이전의 논의, 시작된 논의이기 때문에 이 논의가 의정협의체가 시작됐다고 해서 중단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그렇게 타당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경산의는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고 그게 그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 간의 논의보다 저는 위상이 낮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만약에 위상이 실질적으로 낮다고 하면 사회적 합의기구로서의 경산의의 위상은 일종의 허구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경산의에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사회적 다양한 그 이해 당사자 그리고 노사정이 참여하는 논의를 바탕으로 한 큰 틀의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의정 합의, 의정 논의가 이루어지는 게 저는 더 올바른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질문. 네, 거기 약간의 보충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제 경산의도 있고 지금 건강보험 주로 이제 보건의료는 의료 인력의 문제, 그러니까 의료 제공 체계와 재원 조달 지불 체계가 있는데 의료 제공 체계 쪽에 관련되는 이런 의사 인력이라든지 인프라의 문제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수반되는 지불 체계, 즉 건강보험의 정책이 거의 절대적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지금의 의사들의 여러 가지 대응도 사실은 건강보험 보상에서 많은 그 의사들의 희소 가치를 누리기 위한 어떤 그 움직임이라고 파악이 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그 공급자이고 정책의 대상인 주체와 정부와의 관계 속에서 이 건강보험을 포함한 보건의료 제도의 주요 정책들이 합의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당연히 가입자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부도 의정협의체 이외에 다양한 소비자들, 가입자들과의 협의체가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경산의회 차원의 문제는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의정 합의라고 하는 것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어떤 모임이었고 지금 우리의 발표가 지금 적절하게 기자분께서 질문하신 대로 상당 부분은 그러한 정부와 공급자 간의 그 전체 흐름을 조정하려는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강력하게 그렇게 끝날 문제는 아니다라는 어떤 경고의 메시지도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질문. 한결의 차례입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사회적 합의기구로서 경산의도 있고 공고문에 말씀해주신 대로 법에 보건의료 인력 정책심의위원회도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사회적 합의 뜰거리 바깥에서 의정협의체가 구성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얼마만큼 장기화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적절한 보건의료 인력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의 테이블은 어디여야 하는지, 그러니까 물론 공공원의 보건의료 정책심의를 공고해 주시긴 했지만 어쨌든 경산의도 있는 거니까 추후에 그러면 경산의 보건의료위원회는 더 이상 이제 이번에 활동기한이 정리된다고 하더라도 다음 위원들이 구성되지는 않는 건지 이런 게 종합적으로 궁금해지거든요. 그 답변을 두 가지로 나눠서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의정협의와 그 다양한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협의체, 저는 저희가 공고한 보건의료 인력 지원법에 명시되어 있는 보건의료 인력 정책 심의위원회 같은 제도적인 법적 기구의 역할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경산의 보건의료위원회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정협의체가 뭐 현실적으로 필요한 논의 과정이기는 하나 그것이 의료정책, 보건의료 인력과 관련된 의료정책을 결정하는 유일한 논의체여서도 안 되고 최종적인 협의체여서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이해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되고, 그것이 더 의정협의체보다 최종적인 의사결정의 과정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정협의체는 일종의 이제 임시적이고 정치적인 과정이라고 한다면, 보다 우리가 그 의사인력 증원 또는 의료인력 증원과 같은 다양한 이해 당사자의 의견이 중요하고 사회적 갈등의 소지가 큰 정책은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처럼 법적으로 제도화된 그 위원회에서, 논의기구에서 합의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이번 의사파업 같은 일을 되풀이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을, 사회적 합의를 제도화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산의 보건의료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이게 이제 노사정의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한 기구이기 때문에 이 위원회를 만드는 것도 위원회에서 어떤 주제로 논의를 할 것인가도 노사정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 부분인데, 지금은 경영계와 정부가 그 경산의회에서 보건의료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를 통해서 인력 문제를 다루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위원회 자체의 활동이 지속되지도 못했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른 분 질문해 주시죠. 계신가요? 연합회 질문이 굉장히 간단하지만 간단한 질문을 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이 있었고, 그것이 경산의회에서 협약이 체결이 됐습니다만, 이번 보건의료위원회 공익위원 공보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 노사정 협약도의 정신도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 노사정 협약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경산의회에서 그 보건의료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연장해서 그 7.28 협약에 명시된 보건의료 관련된 의제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만들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논의 역시 내부에서 논의한 결과 보건의료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하기 위한 논의를 하는 게 적절치 않다라고 하는 의견이 모아졌고, 그 결과 위원회 활동을 연장하거나 연장해서 그 문제를 다루는 일을 하지 않기로 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그 정신이 여기에 담겨 있느냐라고 하면, 사실은 그 이전에 그 3월 5일에 그 노사정이 코로나19 대응과 관련된 의료체계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관한 합의문을 발표했고, 그 내용과 사실 7.28 협약에 담긴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 이 공익위원회 합의문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선상에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른 기자분 질문 없으신가요? 그러면은 우리 이제 이번 중요한 그 권고문을 마련해주신 앞에 계신 공의원들께서 마지막으로 이번 권고문에 대한 의미 중심에서 한 마디씩 짧게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로 이제 지금 의사 파업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사실은 의대 정원에 그 현재 3,058명으로 되어 있는 의대 정원을 3,458명으로 늘리는 것에 대한 것이 이슈가 돼서 된 것인데, 아시다시피 사실은 돌이켜보면 그것은 2000년대 초에 2000초부터 2007년까지 기존에 3,500명 정도 되던 편입학 포함해서 그 인원을 의정 밀실 합의에 의해서 3,058명으로 400명 이상 줄인 이후에
여러 가지 그 심각한 의사 부족 상황이 한 10년 배출 기간이 10년 이상 지나서부터 심각하게 지금 오고 있는 그런 현상의 결과입니다. 그 결과 지금 OECD 평균을 많이 얘기하지만 OECD 국가들은 대부분 고령화에 따른 의사 인력의 부족을 예견하고 인구 10만 명당 지금 현재 계속 의대 정원의 증가를 가져와서 인구 10만 명당 13.5명의 졸업 인원을 배출하고 있는데 한국은 역으로 그 인원이 한의사를 제외한 그 일반 의사들의 졸업 인원은 6명입니다. 즉 현재도 전체 3.5명인데 우리가 한의사를 제외할 때 2.0명이라서 거의 5분의 2 수준에 불과한 5분의 3 수준에 불과한 상태에 있는데도 지금 현재 배출되는 인력은 절반이 안 되는 이런 수준을 계속 한없이 끌고 가겠다고 하는 그 결과 벌어지는 의사 인력의 부족과 그에 따른 서비스 제공의 부족과 의사들의 극심한 피로감 이런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결과를 보고 있으면서도 계속 의사 인력을 더 늘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의도 이미 다 알고 있는 그 의도에 대해서 우리 공익위원들은 그대로 있을 수 없어서 다른 그 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려드리고 우리 사회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이 기회를 빌어서 호소하고 하는 바입니다. 저는 그 주로 의사 인력의 양성과 배치와 관련한 부분을 주로 답변했기 때문에 마지막 한마디를 하라고 갑자기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 노동환경 개선 쪽을 주로 살펴보았는데 오늘 말씀드린 5가지 과제는 장시간 노동, 교대제, 모성보호 관련된 것, 직장 내 괴롭힘 등 이 문제는 아마 다른 어떤 산업업종에 비해서도 노사 간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공감대가 높은 곳이 아마 없을 것이고 오늘 저희가 제시드린 이 공고문에 대한 이견도 거의 없는 내용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간호 인력, 특히 간호 인력 포함한 보건의료 인력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한다라는 거는 결국 자신들의 안전만이 아니라 대면 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들의 안전의 문제이기도 하고 전체 의료 서비스의 질의 향상 문제하고도 직결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치들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되기를 바라고 이를 위한 전제 조건이 인력 확충이라는 점은 뭐 2번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력 확충을 전제로 해서 모든 보건의료 인력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신들의 건강권 등을 보호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희망합니다. 네, 저는 보건의료 인력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에 대한 특정 보상과 관련된 부분을 주로 맡았었는데 우리가 건강보험 수가를 설정할 때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에 대한 보상을 고려해서 설정을 합니다. 근데 그게 현장에서 그 서비스를 제공한 인력에 대한 특정 보상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고 저희가 공익위원들이 최종 공고문을 작성할 때는 특정 단체 입장보다는 국민의 입장에서 먼저 내용을 검토하고 바라보았습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인력 부족과 관련된 문제, 두 번째는 사회적 합의와 관련된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의료 인력, 특히 이제 의사, 간호사 인력의 부족의 문제는 우리 사회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문제이고, 그 보건의료 인력, 의사 인력이 부족하지 않다고 하는 주장은 저는 그냥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일, 모레, 불피 계속적으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어떤 형태로든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우리는 처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저희 경산의 보건의료위원회가
보건의료 확충과 관련된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또 다른 논의의 기회가 있다면 저는 보다 투명하고 다양한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인력 확충과 그 인력의 활용에 관한 정책이 결정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의정 합의체처럼 그 일과적이고 또는 다양한 사회적 그 이해 당사자, 다양한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그 논의 자체를 배제하는 방식의 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저희 공고문에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보건의료 인력지원법에 있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같은 법적으로 제도화된 법정위원회를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보건의료 인력정책이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보건의료위원회 공익위원 권고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